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안내문에 관한 개념 설명인데요. 내용 일치, 불일치, 도표와 같이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포인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문제 적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글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자, 안내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내문은 처음에는 도입부, 그러니까 안내문의 어떤 종류라는 거, 뭐 목적이 어떤지, 취지가 어떤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중반부에서는 이제 세부사항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이러한 안내하는 것이 시간이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 뭐 마감 시한이 어딘지, 뭐 주의사항이 뭔지 이런 세부사항은 중반부쯤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뭐 당부나 독려 같은 그리고 마무리 멘트로 뭐 추가 정보를 조금 더 안내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글의 내용 순서 또한 선택지 순서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키워드를 이용해서요.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키워드를 이용해서 내용을 빨리 찾아서 맞는지 아닌지 얼른 찾는 게임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키워드란 당연히 대문자, 지역, 나라, 도시, 책, 사람과 같은 이런 이름들은 명칭이다 보니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를 얼른 찾아보시는 거, 눈에 띄는 대문자 찾기, 그리고 눈에 띄는 이런 숫자, 연도라던가 날짜라던가 나이라던가 혹은 돈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 같은 이런 숫자를 얼른 보실 수 있으니까 선택지에 대문자 숫자가 있으면 얼른 내용에 가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택지를 보실 때는 5번에서부터 위로 1번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왜요? 마찬가지로 이 안내문의 이제 내용도요. 정답이 후반부에 보통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번에 얼른 찾아서 후반부에 4번, 3번쯤에 답을 찾으셨으면 바로 다음 문제를 넘어가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를 보실 때 항상 조심하게 보셔야 되는 건 긍정인지 부정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반이어가 있다면 그 반이어로 오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오답을 반이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반이어가 될 만한 어떤 그 어휘도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 이름이나 뭐 숫자 같은 거 나라 이름을 살짝 바꾸진 않았는지 숫자를 조금 바꾸진 않았는지 그런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항상 매년 일치 문제 하나 불일치 문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일치인지 불일치인지도 확실히 줄을 그어 놓으시고 확실히 그 일치인지 불일치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리면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자, 항상 기억을 잘 하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자, 이 글은 이런 트레인이라는 어떤 기차에 관한 안내문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인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에 얼른 가서 얼른 정답을 빨리 찾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반려견의 동승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려견? 강아지죠? dogs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dogs of any size are not permitted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자, 이 글은 불일치 않는 거 찾는 거니까 5번은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번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20개의 테마 정원을 지나간다. 그럼 20이라는 숫자를 찾던지 뭐 테마는 영어로 theme이라고 하잖아요. 테마 정원을 얼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갔더니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theme gardens라는 테마 정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20이라는 말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니까 20개의 테마 정원을 지나간다는 말과 조금 다른 말이 나와 있죠. 20분이나 지속되는 이 경험인데요. 그곳에서 당신은 10개의 다른 테마 공원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개의 테마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교묘하게 20이라는 숫자를 그쵸? 10이 되었어야 되는데 20분이랑 조금 혼당해서 만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문 보시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지문은 2019년도 3월 모의고사였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인형에 관한 어떤 안내문이었나 봐요. 자, 어떻게 하면 인형을 작동하는지 그 방법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뭐 설명 같은 거 여기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5번부터 1번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기로 했었죠. 자, 5번부터 보시니까 금속 용기 안에
인형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찾는 내용은 지금 내용 일치 문제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5번 봤더니 자, 금속 용기 안에 인형을 숨겨서는 안 된다. 가장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까요? 자, 금속 용기가 메탈릭 컨테이너 괜찮죠? 자, do not hide Sally이라는 이 세일리가 아까 인형 이름이 세일리였거든요. 자, 이렇게 숨겨서는 안 된대요. 자, 이런 메탈 컨테이너, 금속 용기 안에 인형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 거죠. 그쵸?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찬찬히 내용이 일치하는 것인지 불일치하는 것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반이어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실게요. 2019년 4월 모의고사이고요. 자, 빛의 클린업 데이에 관한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5번부터 4번으로 쭉쭉 올라가실 건데 5번에는 비가 오는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잠깐요. 우리 내용 일치였어요? 불일치였어요? 그거 먼저 확인하실게요. 다시 한번. 일치하는 거구나. 자, 그럼 일치하는 거 찾으러 가봅시다. 자, 5번에 갔더니 비가 오는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자, 마지막쯤에 있겠죠? 마지막 말이니까. 자, 비가 오는 경우 rain 같은 거 찾으러 갔더니 마지막 문장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 빛이 cleanup day라는 것은 비가 오나 해가 밝으나 그쵸? 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rain or shine event라는 말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무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요. 기부할 옷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럼 옷 기부라는 걸 찾으러 갔더니 여기 donate, cloth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죠. 여기를 잘 읽어주셔야 되죠. 자,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bring clothes to be donated to 하와이 쉘터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권장이 되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부할 옷을 가져올 수 있구나 확인되시네요. 자, 다른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였고 엑스포에 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내문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중반부에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여기 연락주세요 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5번부터 가기로 했으니까 5번에 한번 보시니까 댄스 피트니스 경영은 전문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우리 불일치하는 문제였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글이 일치하는 건지 불일치하는 건지 찾는 거였는데 일치하지 않는 거였죠. 자, 마지막 문장에 보러 갔더니 여기 5번에 댄스 피트니스 경연은 전문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에 댄스 피트니스 컨테스트라는 표현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요, where only, 그곳에는요, 오직 아마추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전문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추어의 좀 반대말은 expert,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어떻게 보면 반이어로 바꿨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ortable Photo Printer라는 어떤 프린터에 관한 안내문이고요. 자, 이 글의 안내문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불일치하는 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부터 읽기로 했죠. 계속해서 후반부에서 정답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5번에 갔더니 용지가 걸리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빼내야 된다. 선생님 이거를 읽고 반이어를 바로 수동, 자동 이렇게 기억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문장쯤에서 찾으러 가셨을 때 turn the device off and on again이니까 그 기계를 껐다 켰다 다시 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the paper will be ejected automatically.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페이퍼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요? When a paper jam occurs. 여기서 paper jam이라고 하면 종이가 걸리는 걸 paper jam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발생을 하면 그 페이퍼를 do not pull out, 잡아당기려고 하지 말고 자, 뭐 하냐면 그 기계를, 그 프린터를 껐다가 켰다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종이가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배출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용지가 걸리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빼내야 합니다. 라는 건 불일치인 거죠. 전원을 껐다가 켜고 그리고 나서 수동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반이어를 이용한 그런 오답을 맞는 거였죠.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다른 문제가 보시니까 자, 여기 뭐 셰프 캠프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니까 마지막부터 보기로 했죠. 내용에 관한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였어요. 자, 5번에 봤더니 요리책 만들기 활동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은 찾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을 갔더니 여기네요. 자, 그랬더니 여기 안에 요리책 만들기 활동을 찾는 거죠. Create a recipe book이라는 이 활동은 목요일에만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에는 그런 활동이 없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일, 수요일은 하나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4번을 보실까요? 캠프 기간 중 매일 다른 강사가 가르친다. 강사는 인스트럭터잖아요. 자, 인스트럭터를 보러 갔더니 여기 자 매주 인스트럭터의 이름이 모두 다른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푸셔야 되는 이런 유형도 있고요. 자, 마지막 유형 하나 더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Glen High School Family Dinner and Dance라는 저녁 먹고 춤추는 그런 안내문인가 봐요. 자, 이 글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내용에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문제였는데요. 자, 5번에 보시니까 가족 사진을 찍어줄 사진사가 현장에 있을 것이다. 현장이라는 말은 on site예요. 혹은 그 말을 몰라도 가족 사진, family photograph, family picture라는 표현이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문장쯤 보시면 되는 거예요. There will be a photographer on site to take family photos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어줄 사진사가, photographer가 그 on site에 있습니다 라는 거 5번은 맞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4번을 볼까요? 참가자의 옷차림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안내문은요. 항상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써요. 드레스 코드란 말은 어떤 행사를 참여했을 때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이렇게 드레스 코드란 말을 쓰니까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단어예요. 자, 여기 드레스 코드라는 거, 자, 참가자의 옷차림에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실까요? Semi-formal for all participants. 자, 모든 참가자는요, formal은 그냥 형식적이고 정장의 어떤 형식적인, 공식적인 그런 옷차림을 formal이라고 하고, semi는 항상 그 정도의 반 정도를 sem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정장의 차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옷차림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있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긍정문을 이제 부정문으로, 이렇게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꾼 그런 유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안내문도 저랑 같이 쉽게 간단하게 정리 다 되셨죠? 자,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